우리 지구는 태양계에 속하죠. 그리고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는 우주의 수없이 많은 은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유명한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울트라 딥필드 이미지입니다. 울트라 딥필드 이미지라는 것은 아주 심도 깊은 우주를 찍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였나 과학 교과서를 통해서 처음 접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별 사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이 사진에서 별은 몇 개일까요? 한번 세보실래요?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제가 볼 수 있는 별은 이 세 개뿐이에요. 나머지들은 별이 아닙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대체 얘네가 뭔지. 얘네가 뭐죠? 바로 은하입니다. 이 사진은 화로자리 부분에 있는 조그만 영역, 보름달 면적의 약 10분의 1 정도 영역을 2003년에 약 5개월 동안 찍어서 조합한 사진이에요. 허블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이 부분은 하늘 전체 면적 중에 130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영역인 거죠. 전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정말 어찌나 충격을 받았던지요. 세상에 이렇게 작은 부분에 이렇게 많은 은하가 있다니. 그럼 저 은하 안에는 얼마나 많은 태양계가 있을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은 지구가 있을까? 우주는 정말 넓은 거였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진을 찍은 허블 우주망원경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거는 아니에요. 1990년에 발사되고 몇 주 뒤에 처음 사진을 얻었는데 망원경의 심장과도 같은 거울에 오차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진의 점 광원은 당초 설계 기준에 따르면 직경 0.1초, 여기서 초라는 것은 3600분의 1 도를 의미합니다. 즉 0.1초는 36,000분의 1 도겠죠. 아무튼 당초의 이 설계 기준에 따르면 이 광원은 직경 0.1초짜리 원 안에 들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초 이상의 반지름을 가진 채 퍼져 있었습니다. 물론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사진들은 그 어떤 지상 망원경으로 촬영한 것보다 뚜렷했지만 이 결함으로는 우주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인 우주론을 위한 관측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주론 연구를 위해서는 아주 멀리 있는 아주 희미한 천체들을 관측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이 허블 우주망원경 프로젝트에 온갖 비난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 허블 우주망원경의 거울을 만들었던 기술자와 나사와의 관계도 엄청나게 틀어졌었죠. 결국 3년 뒤 첫 번째 정비 미션을 통해서 허블 우주망원경의 주 거울의 결함을 수리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실제 이 당시 허블 우주망원경을 우주인이 정비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On the third walk, Musgrave and astronaut Jeffrey Hoffman need to replace Hubble's wide-field camera. It was designed to capture a broad range of light. The most critical moment packed inside a huge case. So you saw these massive, great sort of refrigerator-sized instruments that had to be maneuvered precisely in place. Let's say like we got left, not much door. It became a real drama. You know, would they do it? Would they get it in? Getting done. Completely close the doors now. Very After 2 hours, the instrument fits exactly as planned. We did our job. We were pretty happy with the job that we did. But even if, yes, we did the job perfect, I didn't know what the result would be. Sit down, Chris. Back on the ground, the room is packed as they prepare to receive the first images. Appeared a little dot right in the center. And that by itself was good news because there was no fuzz around it. But then more and more little dots, stars, started showing up until the whole screen was filled with crystal clear points of light.
and all the faint stuff we were never seeing suddenly showed up. And 이렇게 나사는 첫 번째 정비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결국 허블 우주 망원경은 원래 계획했던 성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현재까지도 아주 많은 연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성취를 이룬 것뿐만 아니라 우주과학의 대중성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천체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멋있죠? 이 사진들이 대중에게 발표되고 사람들은 아주 신비로운 이런 사진들을 보고 엄청나게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주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 관심은 물론 아이들의 꿈에도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아주 다양한 환경과 경험에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들은 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나사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을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나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렇게 멋진 천체 사진을 다운받아 보세요. 자, 여러분, 이 행성은 어떤 행성일까요? 붉은 땅이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제2의 지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화성입니다. 이 화성에는 뭔가 사람이 간 것 같지만 아직 간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인 일론 머스크가 2050년까지 인류 100만 명을 보낼 거라고 발표만 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화성에 도시를 건설할 거라고 하네요. 정말 화성에 이런 도시가 건설될 수 있을까요? 지금 화성에는 이런 도시는 절대 없고요. 이런 로버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무려 8개월 동안 5억 6,300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날아서 화성에 착륙한 로버입니다. 이 사진은 직접 이 로버가 카메라 각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모습을 찍은 셀카인데요. 여러 장을 찍어서 합성한 거예요. 여긴 진짜 화성입니다. 정말 지구 같지 않나요? 다음에 보여드릴 영상은 이 화성 탐사 로버가 화성에 착륙할 당시를 그래픽으로 구현해서 만든 영상과 그때 이 로버를 화성으로 보낸 제트 추진 연구소 사람들의 실제 반응을 편집한 영상입니다. Things are looking good. Coming up on entry. Vehicle reports entry interface. We are beginning to feel the atmosphere as we go in here. It is reporting that we are seeing G's on the order of 11 to 12 Earth G's. Tank reversal 2 is starting. We are now getting telemetry from Odyssey. We should have parachute deploy around Mach 1.7. The parachute is deployed. We are decelerating. Speed chill has separated. We're found the ground. We're down to 90 meters per second at an altitude of 6.5 kilometers and descending. Standing by for backshell separation. We are in powered flight. We're at an altitude of 1 kilometer and descending. Standing by for sky crane. Sky crane has started. Signal to us, you remain strong. Touchdown confirmed. We're safe on Mars. Got thumbnails.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화성에 로버가
착륙한 거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엄청난 과학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기쁘네요. 실제로 정말 몇 년 동안 고생해서 만든 결과물이 무사히 계획대로 화성에 도착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걸 본다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이 로버는 화성의 기후와 지질, 그리고 물의 유무까지 조사하고 있는 로버입니다. 화성 탐사 프로그램 중 일환으로서 이 로버의 과학적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복잡하죠? 간단히 요약하면 화성의 기후 및 환경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미래의 인간이 직접 탐사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로버에는 엄청난 현대과학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그림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장비들이 달려있죠? 마스트 카메라, 광선 유도 분광기, 마이크로 화성 촬영기, 알파 입자 X선 분광기, 광물 분석 장비, 시료 분석 장비, 방사선 측정 검출기, 중성자 반사도 측정 장비, 그리고 로봇팔까지. 정말 엄청나죠? 그런데 이 로버에는 이러한 과학적 기술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로버의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로버의 이름은 큐리오시티, 즉 호기심입니다. 나사는 화성 탐사 장비의 이름을 일반인들에게 공모하는 것이 전통인데요. 이 큐리오시티도 바로 그 공모를 통해 당선된 이름입니다. 당선의 주인공은 바로 미국 시골에 살고 있던 중국계 초등학생인 클라라 마예요. 우연히 알게 된 나사의 공모전에 지원했다가 9,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선이 됐죠. 이 글귀는 클라라 마가 공모전에 썼던 글귀입니다. 호기심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를 이끄는 열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나사 산하의 제트추진연구소에도 초대받아 큐리오시티가 된 로버와 함께 사진도 찍고 그곳에서 만난 과학자, 공학자와 이 이후에도 교류를 했습니다. 클라라 마는 어릴 적에 이 일을 계기로 정말로 과학자가 되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꿈을 키워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예일대학교에서 지구물리학을 공부하고 현재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역시 또 어릴 때 아이들이 하는 경험들이 아이들의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태양계에는 화성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들도 있죠. 어떤 행성들이 있을까요? 바로 수성, 금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토성과 목성에는 착륙하지 않고 각 행성의 궤도를 도는 우주선이 있는데요. 먼저 토성의 경우 카시니 하이언스호가 있습니다. 카시니 하이언스호는 미국 나사의 카시니 궤도선과 유럽 우주국 ESA의 하이언스 탐사선 둘로 나뉘어요. 1997년 10월에 발사돼서 7년 뒤인 2004년 7월에 토성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제가 즐겨 쓰는 SNS에서 나사를 팔로우하는데요. 그럼 가끔씩 이 카시니호가 찍은 토성의 사진을 올려줍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사진첩에 그 사진들을 모아놓는데요. 이 사진들이 바로 카시니가 토성의 궤도를 돌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왼쪽에 거대한 동그란 것은 토성일 거고 가운데 선은 토성의 고리겠죠. 그리고 달 모양으로 생긴 것이 바로 토성의 위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역시 토성의 고리와 토성의 위성들을 찍은 사진이에요. 맨 오른쪽에 있는 가장 큰 것도 토성이 아니라 위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토성의 북극을 찍은 사진이에요. 카시니는 임무 동안 토성의 위성을 추가적으로 발견하였고 토성 북반구의 육각구름의 정체도 밝혀내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카시니는 원래 2008년에 임무를 종료할 예정이었는데 예상 수명을 훨씬 넘긴 2017년까지 총 13년 동안 활동하였고 마지막 미션으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임무가 바로 그랜드 피날레예요. 토성의 가장 안쪽 고리와 토성의 대기층 사이의 틈새를 22차례 다이빙하는 건데요. 이 영역은 지금까지 그 어떤 우주선도 지나간 적이 없는 미지 영역으로 이 미션을 통해 토성 대기층과 고리 사이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그리고 토성의 중력장과 자기장을 탐사하는 그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미션 후에는 카시니가 스스로 토성의 대기층에 뛰어들어 파괴하기로 됐는데요. 나사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는 혹시나 탐사선에 실린 방사성 물질이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이나 엔셀라두스의 바다를 오염시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겠죠. 그럼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카시니를 파괴시켰어요. 자, 그러면 제트추진연구소에서 만든 카시니 영상을 함께 시청해 보겠습니다. A lone explorer. On a mission to reveal the grandeur of Saturn, its rings and moons. After 20 years in space, NASA's Cassini spacecraft is running out of fuel. And so, to protect moons of Saturn that could have conditions suitable for life, a spectacular end has been planned for this long-lived traveler from Earth. 5, 4, 3, 2, 1. And liftoff of the Cassini spacecraft on a million-mile trek to Saturn. We have cleared the tower. Bridge program is in. Roll program is in. In 2004, following a 7-year journey through the solar system, Cassini arrived at Saturn. To the SOI burn attitude or pointing position, and light up the rockets. The spacecraft carried a passenger, the European Huygens probe, the first human-made object to land on a world in the distant outer solar system. Huygens arrival on Saturn's moon Titan. For over a decade, Cassini has shared the wonders of Saturn and its family of icy moons, taking us to astounding worlds where methane rivers run to a methane sea, where jets of ice and gas are blasting material into space from a liquid water ocean that might harbor the ingredients for life. And Saturn, a giant world ruled by raging storms and delicate harmonies of gravity. Now, Cassini has one last daring assignment. Cassini's grand finale is a brand new adventure. 22 dives through the space between Saturn and its rings. As it repeatedly braves this unexplored region, Cassini seeks new insights about the origins of the rings and the nature of the planet's interior, closer to Saturn than ever before. On the final orbit, Cassini will plunge into Saturn, fighting to keep its antenna pointed at Earth as it transmits its farewell. In the skies of Saturn, the journey ends, as Cassini becomes part of the planet itself. 미션을 수행하는 카시니 엽적을 굉장히 숭고하게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정말 멋있죠? 그리고 영상을 집중해서 봤다면 영상 중간에 승객이, 유럽인 승객이 타고 있었다고 했는데 바로 하이언소입니다. 하이언소가 타이탄에 착륙한다고 했는데요. 하이언소는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의 환경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타이탄에 착륙하도록 계획된 우주선입니다. 타이탄은 원시 지구의 모습과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되어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해서 하이언소가 실제로 타이탄에 착륙하였고, 타이탄의 표면 온도가 영하 179도이고 탄화수소의 바다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타이탄의 탄화수소 바다에 생명체가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현재 나사에서는 타이탄의 바닷속을 탐사할 잠수함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이곳에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그걸 발견하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발견이 될 텐데요. 그쵸?
다음은 목성 탐사 우주선 주노입니다. 주노는 2011년 8월에 발사되어 5년 뒤인 2016년에 목성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제가 나사를 SNS에서 팔로우했다고 했죠. 그래서 주노가 찍은 목성의 사진도 종종 보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두 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이상한 점을 발견했나요? 우리가 늘 보던 목성 사진과는 뭔가 다르지 않나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어때요? 뭔가가 다르죠? 우리가 평상시 보는 이 오른쪽의 목성 사진에서는 빨간 큰 점, 이 대적점이 목성의 남반구에 위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노가 2018년 4월에 찍어서 보낸 이 왼쪽 사진에서는 대적점이 남반구가 아니라 북반구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대적점의 위치가 변한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단지 주노가 목성을 거꾸로 찍었기 때문에 사진이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라는 건 누가 정하는 걸까요? 우주의 위와 아래를 정할 수 있을까요? 나사에서 이 사진을 처음 발표했을 때 사진과 함께 글도 올렸습니다. 바로 이 글이었는데요. 목성에 대한 이 새로운 관점은 대적점이 마치 북쪽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 뷰는 주노 특유의 것으로 지구에서 벗어나 3차원 우주의 본질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보는 관점이 사실은 지구 위라는 지리적 그리고 개념적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글귀여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느낌을 줬던 사진이 또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의 정체가 대체 뭘까요? 바로 목성입니다. 우리는 목성하면 늘 왼쪽에 베이지색의 행성을 떠올렸는데 이렇게나 파랗고 아름답다니. 이 사진은 목성의 북극을 찍은 사진입니다. 주노가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 전까지는 목성의 북극 지역 역시 목성의 다른 부분처럼 줄무늬 모양이거나 토성의 북극과 유사한 육각형일 거라고 추측했어요. 하지만 주노의 사진을 통해서 목성의 북극이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목성은 베이지색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편견도 깨지게 해줬고요. 전 주노가 찍은 이 두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지금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개념들이 나중에는 바뀔 수도 있겠구나. 지식과 개념은 변하는 것이고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맹신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의 피날레로 가볼까요? 바로 성간 우주 탐사선인 보이저 호입니다. 나사는 태양계 밖의 우주를 탐사하고자 보이저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바로 보이저 1호와 2호를 만들어서 우주로 쏘아올린 건데요. 여러분,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셨나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이 인터스텔라라는 말은 성간 우주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의 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는 태양이죠. 태양의 영향을 벗어나서 있는 공간을 바로 성간 우주라고 해요. 보이저 1호는 2012년에 성간 우주에 진입했고 최근에 보이저 2호도 성간 우주에 도착했다는 나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뉴스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네, 40년 넘게 우주를 비행해온 미 우주 탐사선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넘어서면서 보내온 자료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1977년 8월에 발사된 미 우주 탐사선 보이저 2호. 목성, 천왕성 등 태양계 행성들을 지나 40년 넘게 비행한 끝에 지난해 11월 태양계 너머 성간 우주 인터스텔라에 진입했습니다. 보이저 2호는 태양계 너머의 자료를 보내왔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 연구진은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Spacecraft to transmit the data back, and that's now what Voyager 2 is starting to do in 2018. 나사는 태양이 뿜어내는 전기 입자로 생성된 태양권이 성간 우주와 맞닿아 있는 곳을 태양권 계면 헬리포즈로 부르며 보이저 2호가 관측한 태양계 끝은 좁은 타원형으로 뭉툭한 탄환과 같은 모습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나사는 또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넘어선 정확한 날짜가 2018년 11월 5일이란 것도 데이터 분석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저 2호는 현재 지구에서 182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비행 중입니다. 빛의 속도라고 해도 16시간 반이 걸리는 먼 곳입니다. 보이저 2호는 방사성 물질인 플루토늄이 내는 열을 전기로 바꿔 쓰고 있는데
앞으로 5년이 지나 동력이 떨어져 더 이상 자료를 보내지 못할 때까지 태양계 너머의 신비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여러분, 보이저 2호가 관측한 태양계의 끝은 뭉툭한 탄환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네요. 아마 수십 년 뒤 더 발전된 우주선이 성간 우주 연구를 위해 또 태양계를 빠져나가게 된다면 더 자세한 태양계의 모습을 알게 되겠죠? 보이저 1호와 2호에는 각각 골든 레코드, 금제 음반이 실렸습니다. 만약 외계 생명체가 이 보이저 호를 발견하고 그 안에 음반을 봤을 때 지구에 어떤 생명체가 살고 또 어떤 문화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리와 사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반의 표지에는 음반을 트는 방법과 지구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음반을 정말로 외계 문명이 찾게 된다면 이 음반은 외계 문명에게 인류가 보내는 메시지가 되겠죠? 음반에 실린 내용들은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 의장을 맡은 위원회에서 선별했습니다. 115개의 그림, 파도, 바람, 천둥, 새와 고래의 노래 등 자연적인 소리, 서로 다른 문화와 시대의 음악,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의 메시지, 그리고 55개의 언어로 된 인사말까지. 그리고 이 55개의 언어로 된 인사말 중에는 무려 한국어도 있다고 하네요. 칼 세이건은 보이저 프로젝트의 책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칼 세이건은 태양계 밖으로 나가는 보이저 1호의 카메라를 한번 지구 쪽으로 돌려서 사진을 찍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칼 세이건의 주장에 많은 과학자들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지구를 찍게 되었어요. 이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창백한 푸른 점 사진. 바로 이 창백한 푸른 점이 지구입니다. 보이저 1호가 지구로부터 60억 km 떨어져 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여러분, 60억 km가 얼마나 먼지 상상이 되시나요? 빛이 1초에 30만 km를 가요. 그런데 빛의 속도로 60억 km를 가려면 5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도 5시간 반을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서 지구를 찍은 거죠. 칼 세이건은 이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서 지구는 광활한 우주에 떠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고 그 의도를 밝혔습니다. 사실 저는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이 우주가 정말 얼마나 강대한지,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긴지에 대해 생각하며 몸서리가 쳐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작은 행성인 지구에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작고 또 작은 존재들인지 역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놀라워요. 이 넓고 넓은 우주에서 이 하나의 픽셀에 겨우 들어오는 행성에 수없이 긴 시간 중에서 하필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서로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이요. 칼 세이건이 쓴 책 코스모스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광막한 공간과 영겁의 시간 속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N과 공유할 수 있었음은 나에게는 커다란 기쁨이었다. 저도 이 마음을 깊게 새기며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부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주 탐사의 역사에 대해 함께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